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민주당이 지금까지 낸 탄핵안이 보니까요 7개고요. 네네. 특검은 10번입니다. 아니 역대 우리가 건국 이후에 재헌의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숫자보다 많아요. 네네. 네? 이렇게 많은 탄핵과 특검을 외친 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21대가 최악인 줄 알았는데 22대는 더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를 않는 것인지 참 모르겠다. 뭐 노래 같은데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탄핵안을 만들 거면 탄핵안 내용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네. 않습니까? 지난번에 검사들 탄핵한다고 우르르 했다가 개망신 당했잖아요. 그야말로 거기 뭐 오탈자에다가 날짜도 틀려요. 설사 탄핵. 예, 설사도 뭐 들어가 있고 심지어 2029년 막 그때 일어날 일까지 미리 땡겨가지고 탄핵을 갖다 하고 그러다가 기어이 급기야는 어떻게 됐느냐?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된 지 몇 시간이나 됐다고. 네. 30시간도 안 됐는데 한 20시간 됐나요? 그때 벌써 탄핵안을 낸다? 네.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헌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. 재직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그 탄핵할 게 생기는 거거든요. 네. 아니 재직을 했어야 재직 중에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하고 그러지. 그 임명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위헌적인 그런 일들이 있겠는가? 위법한 일이 있겠는가?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만약에 저 논리대로라고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됐었어야 해요. 그렇죠.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헌법재판소 결정문 딱 읽어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은 그 써낸 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. 네.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해버렸어요. 그랬는데 그런데 왜 아니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 받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형사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당연히 탄핵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한 이유가 있어요. 그건 뭐냐면은 그 정도 받은 거 가지고는 탄핵할 사유가 안 된다. 네. 원래 그 아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게 아니에요. 왜 그 써낸문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느냐? 그건 뭐냐면은 돈 받은 시기가 네. 대통령 되기 전이다.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아니란 이야기예요. 지금 뭐 이진숙 뭐 위원장 보고 뭐 법인카드 가지고 뭐 빵을 샀느니 뭐니 법인카드 가지고 훨씬 더 심한 말도 안 되는 것들 갖다가 한 사람을 대표로 모시는 정당이 빵을 갖다가 샀다고 해가지고 그 빵 뭐 직원들 뭐 이렇게 격려한 용으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우스운데 그것도 다 방통위원장 되기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탄핵을 갖다가 하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탄핵을 갖다 할 수 있을 것인가. 지난번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탄핵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다 탄도리들 아닙니까? 그때 탄핵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역풍으로 이익받던 탄도리들이 지금 몇 선씩 됐다고 해가지고 네. 지금 탄핵을 갖다 앞장선다라고 하는 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참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. 얼마 전에 전현희 의원이 또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한 특검안을 또 냈습니다.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이게 지금 뭐 그때 결정을 내린 바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특검을 하겠다고 그래요. 이것도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걸로 뭐 그런 특검을 또 냈더라고요. 이제 아주 그냥 복부 타는 것 같아요. 네네. 쭉 긁어다가 또 하나 내고 쭉 긁어다가 또 하나 내고 아주 쉽습니다. 그냥 이 탄핵이 참 쉬워요. 특검이 참 쉬워요. 네. 결국 이제 이 탄핵 특검이라는 게 저는 그런 건 봅니다. 왜 이럴까라는 거 보면 저는 근본적으로 이재명의 두려움부터 시작됐다. 네네. 그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가 아닌 것처럼 지금 물러나 있지만 사실은 다 지금 지휘하고 있습니다. 본인의 두려움은 뭘까? 바로 10월 달입니다. 네. 10월 달에 지금 두 가지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선거법과 위증교사. 여기서 만약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나오면 물론 뭐 대법원 확정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지지층들은 똘똘 뭉칠 수 있겠지만 네네. 어쨌든 간에 회의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네네.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대통령 탄핵의 어떤 이 자가 발전을 굉장히 세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네. 저는 법정 구속형이 나와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. 그런데 제가 또 따져보니까 네. 민주당의 탄핵안에는 공통점이 있어요. 네.
자기 친정에다가 똥칠하는 탄핵 아니에요. 똥 이야기 또. 왜냐하면 이성윤 의원이 탄핵 안 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네네. 물론 이제 대표는 장경태로 되어 있던데 이성윤도 찬성을 갖다가 했어요. 네. 이성윤뿐만 아니라 거기 고위 그 검사 아주 검찰에 네. 최고위직을 역임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 후배 검사들 탄핵하는 거에 다 사인하고 앉아 있었고 유일하게 거기에 그냥 주저주저했던 사람은 곽상원 의원밖에 없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상대로 특검을 갖다가 한다? 이건 뭡니까? 이건 결국 자기가 위원장이 어떤 그러한 그 위원회에 대해서 특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어떻게 자기 친정에다가 그럴 수가 있나? 전 참 뭐 친정이 없어요. 그 뭐 전현희가 무슨 친정이 있겠습니까? 그냥 마구 지는 거죠. 어쨌건 네네. 뭐 개딸들한테 이쁨 받아서 어쨌거나 뭔가 최고위원 되겠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참 그런 걸 보면 참 저는 정치를 왜 하는가 정말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. 도대체 무언 영화를 누리고 하고 아니 그렇게 개딸들 입맛에 맞고 이재명 뭐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이재명 그렇게 외치면 그 뭐하러 정치해요 도대체? 근데 지난 정권에서는 네. 뭐 월광 소나타 또 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분이 그게 요즘 조금 어디 가 더 있죠, 심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네. 하네요. 그분 요즘 잘 안 보이네요. 네네. 참 정치라는 게 결국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입니다.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정치를 사실 해야 돼요. 네네. 근데 결국 묻어가는 정치, 누구의 뒤에 있는 정치, 참 이런 것들만 하려고 하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솔직히 뭐 X판 돼버렸습니다.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. 네. 뭐 실형이 나왔든지 해가지고 그랬을 때 지금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떤 스탠스를 갖다 취할 것인가. 네.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.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? 가장 먼저 갈 거는 사람은 저는 정청래라고 봅니다. 네네. 제 예측이 좀 많이 맞아요, 여러분. 네. 제가 제일 먼저 갈 거는 사람은 정청래라고 봅니다. 그리고 아마 잇따라서 그 주변에 하나 둘씩 사라질 겁니다.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알아요. 본인도 알아요. 가장 먼저 배신할 사람은 정청래라는 걸 본인도 알아요. 네네. 그래서 정청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. 솔직히 이야기해서. 근데 정청래는 뭐 그렇게 본인이 커왔기 때문에 네. 그렇게 하는 것인데 참 배신의 정치가 아마 그쪽도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. 네.